네, 안녕하세요. 락규입니다. 최근에 저는 법인을 설립하고 나서 법인 명의로 입찰을 여러 번 진행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면은 최근 트렌드가 아파트나 빌라 같은 경우는 대출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시세보다 좀 저렴한 값에 낙찰을 받을 수 있는 반면에, 물론 대출이 좀 어렵겠죠. 다주택자인 경우에. 그래서 최근에는 대출이 나오는 그런 수익성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 또한 그렇고요.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이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여기 이 서울의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도 4억 9,200인데 대략 30명이 입찰을 해서 6억 4천만 원 정도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물론 위치나 어떤 이런 가격적인 측면에서 매력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입찰을 하셨겠지만, 최근에는 이런 트렌드, 대출이 나오고 수익이 나오는 그런 물건 위주로 살펴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방에 있는 빌라 같은 경우는 한 60, 70%에도 낙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감정가 대비해서. 그런 만큼 지금 대출이 어렵기 때문에 무주택자인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아파트나 이런 주택 위주로 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렇게 오피스텔 같이 대출이 잘 나오는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 17명 그리고 100% 넘게 낙찰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보증금이 2,800만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시세가 정확히 나와 있질 않아요. 그래서 정확히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트렌드가 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입찰을 했었던 물건인데요. 수원에 있는 물건이에요. 여기 같은 경우는 20명을 했고요. 저는 한 2억 정도 썼기 때문에 될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아슬아슬한 느낌으로 될 거라 생각했지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줄 몰랐어요. 근데 여기 낙찰 받으신 분들 보시면요, 2억 4,100 그리고 2억 3천만 원 정도 입찰하셨죠. 저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서는. 왜 그러냐면요, 여기 제가 이미 예전에 임장 영상, 이 내부까지 영상을 제가 찍어온 건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걸 보면요, 92제곱미터 타입인데 지금 나와 있는 일반 매물이 2억 3,500, 2억 3천, 이렇게 왜 높은 가격에 사는지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현재 1억 6천이 들어있는 갭 투자가 가능한 2억 1천만 원짜리 주택도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낙찰을 받지 않았고 1억 6천짜리 이렇게 전세가 들어있는 물건 같은 경우는 이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전세금을 갚고 오히려 2억 한 3천만 원, 2천만 원에 판매해도 이게 경매보다 나은 물건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실거주가 가능한 매물이라는 건 공실이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2억 3,500짜리 매물이 굉장히 많아요. 2억 4천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라고 좀 특별한 게 아니에요. 6층에 있고 49제곱미터인데 여기가 현재 2억 4천 100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전 이거를 의도를 잘 모르겠어요. 왜 2억 4천 100만 원에 낙찰을 받았는지 정말 잘 모르겠어요. 일반 매물을 확인을 안 하셨나 싶은 마음도 들지만, 여기가 지금 6층이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이 일반 매물도 5층짜리도 있어요. 그리고 네, 중간 5층 이렇게 있는데 6층과 5층에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8층짜리 이 물건 같은 경우는 구조나 이런 것들이 다 똑같거든요. 제가 내부를 보고 왔어요. 그래서 이미 보고 왔는데 오피스텔의 차이가 큰 차이가 없을 텐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현재 있는 물건보다 이렇게 비싸게 샀을까 싶은 마음이 참 들어요.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매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고 왔는데 입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2억이면 어느 정도 괜찮은 가격이라 생각을 했어요. 2억 초반이나.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11월 실거래도 2억 4천, 2억 2,400이고요. 지난 3월도 2억 3,800. 그러니까 현재 매물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고 실거래도 오히려 이렇게 분양가보다 좀 낮아 보이는 이런 금액의 거래가 됐어요. 물론 3층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오피스텔이 오히려 현재 굉장히 과열됐다라고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 물건은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물론 향후 여기에 홈의 실력이 신분당선으로 연결된다곤 하지만 그래도 이 낙찰받은 물건은 차라리 2억 1천만 원을 돈 주고 일반 매매로 사는 게 더 낫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현재 여기에 미납금이 얼마 밀려 있는지도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거를 관리비 확인해 보려고 엄청 연락을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관리실이랑 연락이 안 돼요. 연락이 다 없는 번호다 그러고 너무 연락이 안 돼서 여기 지금 현재 미납금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명도를 해야 되죠. 그렇다 보면은 또 다른 추가적인 비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맞지 않는 금액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아파트형 공장,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도 이렇게 10명이 입찰을 했죠. 그러니까 물론 여기 위에서 아까 봤던 것처럼 경기도 광주에 여기는 단독으로 낙찰을 받았지만 웬만한 인기 있는 지역들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입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대출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대출이 가능한 물건을 보고 있죠. 이것도 입찰을 제가 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10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2억 1700, 116%. 근데 이거는 괜찮은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저랑 얼마 차이 안 났어요. 저는 솔직히 1억 9천 후반에 썼거든요. 제가 이렇게 백날 하다가는 하나도 낙찰을 못 받을 것 같아서 다음에는 그래도 소화 가능한 금액에서 과감히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왜 2억을 넘기지 않았냐면 이미 감정가가 1억 8,600이기 때문에 대출이 아무리 신탁을 끼고 80% 풀로 대출을 받아도 1억 8,600에서 80%가 그 대출 금액이에요. 1억 4,800 정도가 나오던데 그 금액이 거의 마지노선이고 2억이 넘어갔을 땐 그 이후로는 대출이 되지 않고 다 생돈을 제가 지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소화 가능한 금액으로 썼었습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2억 1,700 그리고 여기 단지 같은 경우는 현재 물론 호가긴 해요. 호가이긴 한데 이 매물 자체가 현재 2억 한 4천만 원 정도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 나와 있는 걸 감안했을 때 이 금액 잘 받은 것 같아요. 물론 감정가가 1억 8,600이었는데 심지어 올해 초반에 감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한 5, 6천만 원의 시세가 올랐다고 볼 수 있겠지만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호가는 2억 3천에서 2억 4천이다. 그러나 여기 같은 경우는 26층이죠. 그래서 이 금액 이상은 충분히 할 것 같아요. 최근에 2억 1,500까지도 거래가 됐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낙찰한 이 금액을 최소한 여기 일반 매매와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 가격은 잘 받은 금액인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소화가 어려울 거라 생각을 해서 높게 쓰진 않았지만 26층이고 뷰는 굉장히 좋겠죠. 여기 맨 꼭대기니까. 그리고 15평. 이 내부도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호가보다 대략 한 2, 3천만 원 정도는 저렴하게 산 물건이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전세도 2억이에요. 거의 2억 이상 더 올랐네요. 또 그 사이에 제가 봤을 땐 2억이었거든요. 이미 여기에서 전세를 받으면 무피 투자가 가능한 그런 물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부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깨끗하고요. 구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현관이면 방이 하나 있고 방이 하나 있고 화장실 이렇게 주방 겸 거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데가 여기죠. 100제곱미터 평수가 그래도 가장 넓은 평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2억 초반에 실거래가 된 게 있지만 그래도 현재 호가로는 2억 한 4천 정도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전세 금액도 2억 초반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 같은 경우도 보시면 굉장히 금액이 셉니다. 8천에 63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8천에 63으로 맞춘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들어가는 돈은 0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0원 대출을 받고도 0원으로 세팅이 가능한 그런 물건이었는데 제가 낙찰을 못 받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아직은 과감하게 할 그런 용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2억 1,700에 낙찰 받으신 이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받으신 것 같아요. 저는 고민을 많이 했지만 이렇게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잘 받은 금액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위에 있는 수원에 있는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2억 4천만 원은 좀 오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2년 전에 분양가가 2억 3,500인데 감정가를 너무 높게 잡은 게 아닌가. 물론 낙찰받은 분 입장에서는 대출을 잘 받을 수 있겠죠. 감정가가 훨씬 낙찰가보다 높기 때문에. 자,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보면요, 제가 항상 많은 물건들을 관심 등록을 하고 입찰을 진행하고 낙찰 결과도 항상 봐요. 낙찰이 얼마에 됐나 이렇게 보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즘에는 대출이 잘 나오는 지식산업센터나 오피스텔 같은 이런 물건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외부에 있는 빌라는 4명 정도로 경쟁이 세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께서도 종류에 맞춰서 한번 물건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서울 같은 경우도 노원에 최근에는 대략 1억 7천에 20평짜리 빌라를 샀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아주 성공한 경매 투자를 한 것 같아요.
오히려 대출이 안 나오니까, 특히 법인 같은 경우는 대출이 아예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건 완전 현금으로 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명. 지금 빌라 같은 경우는 경쟁자가 많이 없다. 그리고 이렇게 지방 오피스텔은 또 인기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서울 수도권 아니면 여기 광역시까지는 그래도 인기가 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보면요, 도시형 생활주택도 많이 꽤 보고 있거든요. 자,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매물 중에서도 이제 뭐 이런 매물들이 있어요.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매물 같은 경우는 왜 오피스텔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고 찾아보면, 오피스텔은 우리가 업무용 시설로 쓰게 되면 주택수에 잡히지 않잖아요. 근데 도시형 생활주택은 우리한테 주택수에도 잡히고, 그리고 취득세가 주택 기준으로 취득세를 책정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세금적인 부분과 바라보는 형태가, 도시형 생활주택은 말 그대로 주택으로 바라보는 거고, 오피스텔은 용도에 따라서 업무용 오피스텔이냐 주거용 오피스텔이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도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대출이 나오는 수익형 부동산이 굉장히 인기가 많다. 특히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입지가 좋기 때문에 그 시세의 차이가 또 발생하는 이런 매물이기 때문에 현재는 오피스텔이 굉장히 많은 인기가 있고, 저도 최근에 많은 입찰을 했지만 한 건도 못 받았습니다. 왜? 아주 높은 금액에 낙찰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최근 트렌드에 맞춰서 오피스텔이나 아파트형 공장, 그러니까 지식산업센터 같은 거를 입찰해 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내가 무주택자고 현금이 조금 있다 싶으면 경매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정지역이라 하더라도 한 50%까지는 받을 수 있죠. 거의 많이 나오면 60%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거부터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